자,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께서 순서가 왔는데요. 히든카드 키워드 어떻게 되십니까? 글로벌 자주국방 강화입니다. 글로벌 자주국방. 북한 느낌이네요. 약간 되게 재밌으시네요, 멘트가 다. 자, 그러면 관련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방산이네요. 네, 방산 최근에 관심이 많이 몰렸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익숙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어렵지 않죠. 반도체에 비하면. 무기 많이 팔리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 투자 포인트고요.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무기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속이 되고 지금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주요국들이 지금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계속 사들이고자 하는 니즈가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 관련 기술력 그리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또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러프하게는 이런 부분들이 방산주를 좋게 보는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 K방산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성으로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오거나 어디 전쟁 나면 단기로 올랐다가 또 일주일 안에 테마가 시들면서 주가는 또 급락하고 주가는 다시 상승 전의 수준으로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연동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비를 많이 썼죠. 무기를 계속 개발했고 그다음에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력도 있지만요. 일단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납기일입니다. 한국인들이 빠르잖아요, 성격이. 똑같습니다. 무기도 굉장히 빨리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는 고객사에게 맞춤형 제품들을 보내줄 수 있는 게 강점입니다. 실제로 받아 쓴 국가들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방산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추가 수주 기대감인데 방금 말씀드린 거랑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왜 추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새롭게 아직 우리나라에 발주를 넣지 않은 국가나 기업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계약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제품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무기 시스템 체계라는 게 사실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유지를 해나가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번에는 우리나라 제품 썼다가 다음에는 다른 나라 제품 쓰면 이거 익숙해지는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국방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증 신중하게 하고 들여온 무기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가 수주 발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주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테마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로 봐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큰 종목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6개 후보군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박철순 이사께서는 글로벌 자주국방을 강화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분단 국가라서 있었던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히든카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풍산, 그리고 LIG 넥스원, 다 유명하죠. 현대 로템에 한화오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히든카드는요? 다 좋지만 오늘은 현대로템을 가져왔습니다. 네, 현대로템이 으뜸입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 많이 올라갈 때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현대로템은 상승률을 좀 저조했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하다는 판단 하에 일단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현대로템을 가져온 거고요.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산 쪽 사업이죠. 디펜스 솔루션 사업부랑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도 쪽 레일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방산 쪽 사업부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폴란드 쪽과 K2 전차를 한 1,000대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1차로 이제 180대 수출 실린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28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2차 때는 조금 더 많은 물량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주를 해놓은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방산 사업부는 앞으로 내년에도 충분히 기대감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레일 솔루션, 우리 철도 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표가 이제 현대 로템인데, 뭐 KTX라든지 SRT, GTX 모두 다 이 회사에서 담당을 합니다. 뭐 나머지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원시스라든지 경쟁업체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점유율이 분산되는 이런 분산되는 효과는 좀 있겠지만 일단은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일단 최근엔 좀 부진했어요. 경쟁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해외 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호주 쪽이죠. 호주 쪽과 전동차 수주를 한 1.2조 원 규모로 했어요. 올해. 그래서 이게 역대 최대 수출 규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 쪽에서 국내 어떤 경쟁 심화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해외 쪽 시장에서의 어떤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방산 쪽이 아니라 철도 쪽도 기대감을 중장기로는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실적 고성장입니다. 이 회사는 뭐 실적이 워낙 좋죠. 영업이익은 연간 계속 고속 성장하고 있고요. 올해 역대 최대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기업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진 못했기 때문에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난하게 담아가기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은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관들은 지금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관들만 강한 순매도 전환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는 한은 조금 무난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와 손절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요 28,400원에서 29,000원 밴드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지금 현재 주가 위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33,000원, 손절가는 27,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